사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 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면 사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 신청은 사해방치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 격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기간은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도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외국 관습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이름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 특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 지급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가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동불법 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구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은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 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 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을이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을의 불법 점유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의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갑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갑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을의 건물 부분, 인도 의무 사이의 동시 이행관계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로 인해 을의 점유는 소급하여 불법 점유가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기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의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의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의변제할 경우에 대의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의변제자에게 일부 대의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변제로 채권자를 대의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대의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은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 관계인 법률 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상 금전 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가 그 지시에 조차 갑에 대한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 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 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지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비하여야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기청구권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금지에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액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합치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 계약 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법정 변제 충당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적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당해 신문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격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 공탁을 신의 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은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법적 행위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대의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피보 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보 전채권이 특정 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참해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나여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 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 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와 같이 단체법적 법률 효과를 가지는 법률 행위의 사후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진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임,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인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에 있는 것이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위는 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280조에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회장 30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의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원 인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구수산업법 제33조에서 정한 어업권 임대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는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부동산 실권이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 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명의신탁약정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결의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 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구분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이 매매 계약 당시 구분 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그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 지번과의 인동거리가 건축법 규정 제한 거리에 미달하기 때문에 분할 이전 등기를 못한 경우 그러한 공법상 제한은 불법 증축한 부분만 철거한다면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할 약정에 따른 상대방이 분할 등기 이전 의무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이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은 허용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더 많고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더 많다.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의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이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도 법정 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없다.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상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62조는 서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기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서 먼저 수동채권의 원본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 이행의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 이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이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 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 반 한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 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에 해당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분할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연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법원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거나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건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건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례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건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은 지적 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괴계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인이 임시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당초에 매매 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어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건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령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그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 등기가 거쳐져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당해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설립 중에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 중에 회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게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액이 합정된다.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차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간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 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 청구, 범위와 상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 규정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를 가름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2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입양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부활한다. 친양자 입양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계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왕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니 종원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종중 규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있다.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 유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에 악의를 묻지 않는다. 위의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 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 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 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 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 잡아 격려된 자신의 등기에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결연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러한 상계의 소급표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 청구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양 수인이 양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 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 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에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 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으면 그 자체로 곧바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